있는 케이스 중에 무한대에서 2도 있고 5000에서 2도 있고 499에서 2도 있고 막 있는데 제일 조금 있는 거는 조금 방출되는 거는 바로 위에 껍질인 3에서 2로 갖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이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케이스가. 그래서 다 일일이 못 보니까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를 봐서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영역을 잡자는 거거든요. 3에서 2는 얼마일까 얘들아? 요거지 요거. 요것을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328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45.7이지. 얘 빼기 얘 해주면 얘가 나오겠지. 해봐 계산. 182.3인가요? 182.3kg 줄이지. 여러분들은 아직 그래도 계산이 잘 되는 나이 아니니? 선생님은 막 이제 계산을 하기가 귀찮아서 계산기를 쓰니까 어떨 때는 있잖아 막 16 더하기 5 이런 것도 나도 모르게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나를 발견해. 그만큼 계산을 하기가 싫은 거야. 너희들도 늙으면 아마 뭔가 산수 계산하는 게 매우 싫어지는 면이 많아.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은 다 계산기 쓰니까 시험 볼 때도 지금 계산기 꺼내놓고 시험 보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써가지고 계산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점점 굳어가. 자,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걸 계산을 좀 해주십시오. 계산 담당 누가 할래? 우리 반 계산 담당. 정호가 할래? 너가 해줘. 빼기 더하기 이런 거 해주세요. 자, 무한대에서 2로 갈 때는 328, 3에서 2로 갈 때는 182.3. 다시 얘기해서 n은 2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최소 얼마에서? 182.3에서 최대 얼마? 328kJ 포 몰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라는 거죠. 이게 되나요? 여기까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지를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실시해서 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 이제 n은 3으로 갈 때만 볼 거야. n은 4, n은 5 계속 하는 거 아니고 n은 3까지만 봅니다. 왜 n은 3까지만 봐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 무한대에서 3으로 갈 때 얼마라고? 방금? 145.7이었지. 물론 이 145.7kJ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무한대에서 뭘로 떨어질 때는 n제곱분의 1312 해주면 저기 나오죠? n제곱분의 1312. 그래서 9분의 1312 하면 이게 나오는 거지, 그치? 9분의 1312. 즉, 이건 에너지 중립값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고, 그냥 방출되는 에너지 값은 무한대에서 어디로 가잖아? 무한대에서 n은 뭔가로 가면 이 값의 제곱분의 1312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물음표로 하는 게 이상한 거야, x로 할까? 이렇게. 그치? 방출되는 에너지 값은 얘의 제곱분의 1312. 다만 어디서 출발했을 때? 무한대에서 출발했을 때만. 4에서 2로 가거나 할 때는 이거 이렇게 바로 못 구하지, 그치?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무한대 3으로 갈 때 145.7이었어. 자, 그러면 물론 3으로 떨어지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제일 적은 최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4에서 3으로 갈 때 있겠네요. 자, 4에서 3으로 갈 때. 자, n은 4로 갈 때 안 계산해놨네, 선생님이. 자, 계산해보자. 무한대 있던 놈이 n은 4로 떨어져. 4의 제곱분의 1312, 16분의 1312. 이건 암산이 안 되겠다. 하면 82인가? 어디였던 것 같은데? 82. 82예요. 82. 이게 아니고 n은 무한대에서 4로 갈 때 82지. 그러면 4에서 3은 어떻게 구하지? 145.7 빼기 82 해주면 되죠? 이게 얼마예요? 이건 할 수 있겠지? 빼기. 자, 여기 써줄까? 82 여기다가 7 늙은 선생님이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63.7 맞니? 네. 만약에 n은 무한대에서 n은 5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5분의 1312 해주면 되죠? 할 수 있는 게 나요? n 제곱분의
천삼백 12야, 그치? 방출되는 에너지 구할 때. 자, 여기서 뭔가 느끼는 게 뭔가 느껴지는데 뭐냐면 어떤 점을 여기 봐야 되냐면 자, 봐봐. 이 길이 있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이 차이값이 중요한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얘가 어떤 전자 껍질로 가는지가 중요한지 그럼 얘기해볼게. 얘는 1로 갈 때는 얘들아 무한대에서 1로 갈 때는 최대값 1310인데 바로 위에 껍질이 2에서 1로 갈 때도 984가 되네? 맞아요? 그러니까 1로 떨어질 때는 2에서 1, 즉 바로 위에 껍질 요만큼이잖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무려 얼만큼? 984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바로 밑에 거. 무한대에서 2로 가는 경우. 즉 무한대에서 2잖아. 차이가 굉장히 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얼마밖에 방출이 안 돼? 328.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최소 182.3에서 328인 거지. 얘는 984에서 1310이고 3으로 갈 때는 무한대에서 3 145.7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3에서 2보다도 어떤 거야? 더 작은 거지? 그치? 얘는 그래서 63.7에서 145.7만큼 에너지 방출. 다시 얘기해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얘가 어떤 전자 껍질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전자 껍질로 갈 때 가장 많은 에너지 방출되는 거야? N은 1로 갈 때. N은 1로 떨어질 때 980 최소가 984야. 근데 N은 2로 갈 때는 무한대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182밖에 안 된다. 그치? 즉 어느 전자 껍질로 최종적으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왜 그게 중요하냐? 맨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N은 1, N은 2, N은 3, N은 무한대야. 그랬을 때 얘는 이게 A가 그다음에 얘가 B가 그다음에 얘가 C값이라고 치면 A, B, C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크기. 길이로 풀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길이로 봤을 때는 뭔가 이 차이가 큰 게 크다라고 치면 A가 제일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 다음 C, B 순서겠죠. 근데 누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방출될까요? 얘가 제일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왜? 차이값이 중요하다 그랬어?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어디로? 1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제일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B가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지. 그 다음 누굴까요? 그 다음은 A겠죠. N은 2로 떨어지는 게 A니까, 그렇지? 그 다음은 뭐 C겠지. 되나요? 즉 문제에서 크기를 비교해라. 뭐 크기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물어보면 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1로 떨어질 때가 제일 큰 에너지. 그 다음 2. 물론 1로 떨어지는데 얘들아 이게 있고 이게 D가 있어요. 그러면 B보다는 또 누가 더 큰 거야? D가 더 큰 거지. D가 1등이 돼버리지, 그치? 그죠? 같은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는 길이가 중요하지, 그치? 같은 N은 1로 떨어질 때는 B보다 D가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될 거 아닙니까? 얘는 2에서 1이고 얘는 3에서 1이니까, 그치? 둘 다 1로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런데 같은 전자 껍질이 아닐 때는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 얘는 1로 가니까 얘가 1등, 2로 가니까 2등, 3으로 가니까 3등이 돼. 그죠? 그래서 이 길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로 떨어질 때, 2로 떨어질 때, 3으로 떨어질 때 그 최종적으로 어떤 전자 껍질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N은 1로 갈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된대요. 이때 방출되는 빈에너지는 자외선 영역이라 얘들아. 자외선. 선생님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진짜 고생했다 그랬지. 자외선. 태국 그런 나라를 난생 처음 가봐가지고 선크림 대충 발랐다가 그냥 아주 한 달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달 내내 진짜 고통스러워 맨날 피부과 가가지고 약 바르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리고 피부 색깔이 좀 변했어요. 선생님 원래 되게 하얀 사람이었거든. 그때 누렇게 변했어. 안 돌아오더라고. 자외선 그만큼 강한 빛이라 그랬지. 자외선 다음. 자, N은 1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자외선이라면 N은 2로 갈 때 방출되는 영역의 거는 자외선 다음. 우리가 3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3개에서 돌거든요. 자외선 다음으로 큰 에너지는 뭘까요? 가시광선이겠지. 가시광선. N은 2로 가는. 자, 문제에서 막 이렇게 나와. B는 어떤 영역에 비칠까? B하고 D는 N은 1로 가는 거지.
뭘까? B하고 D는? 얘는 자외선 영역의 빛이 되겠네요. 그치? A는 2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가시광선이 되는 거지. 그럼 C는 뭘까? C가 N은 3으로 가는 거. 적외선이겠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세 개 안에서 논다 했고 이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큰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야지 이런 것도 풀 수 있겠지. 기억이 안 날 때 헷갈려. 적외선하고 자외선 누가 더 에너지가 센지 모르겠어 할 때는 선생님 신혼여행 가서 새까맣게 탄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친구들이 많아도 즉 적외선이 막 방출돼도 우리가 몸이 타지는 않는다. 자외선이 더 강하다. 중간이 누구야? 그러니까 가시광선이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자가 전이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값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때 방출되는 그 비에너지가 어떤 영역에 비치는지까지 얘기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아까 수소에선 스펙트럼 선 띡띡띡띡 4개 그린 거 기억나죠? 걔는 막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들어있는 스펙트럼이거든요. 뭘까? 가시광선일까? 자외선일까? 적외선일까? 색깔이 있어. 빨주노초 파란 빨주노초 파란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란 거는 가시광선이다 얘들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빨주노초 파란 거는 가시광선. 자외선 빨주노초 파란 거 없죠? 그치? 자, 수소에선 스펙트럼 여러분들 책에 그림이 있거든요. 선생님 보여줄게. 이게 수소에선 스펙트럼이야 지금. 이 색깔 보이죠? 색깔 보이지? 빨주노초 파란 뭐 색깔 있죠? 얘는 무슨 영역이니? 그러니까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우리가 계속 수소에선 스펙트럼 하고 맨날 이 그림을 지겹도록 보면서 문제를 푸는데 그럼 수소에선 스펙트럼은 뭐야? 가시광선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칸이 없으니 여기 중간에 좀 뜬금없으면 여기다 그려볼게. 수소에선 스펙트럼이라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이 410, 뭐 434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파장값을 안 줘도 상관없지. 자, 수소에선 스펙트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무슨 영역이다? 가시광선 영역이고 가시광선 영역은 어디로 전자가 전이해야 되지?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해야 되지. N은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N은 2로 떨어지는 케이스지. 그렇다면 자 에너지 누가 제일 작은 놈이야? 410 나노미터 아니면 656 나노미터. 에너지 제일 작은 거? 656 나노미터. 얘가 에너지가 제일 적은 적은 파장인데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3에서 2겠지. N은 2로 떨어지는 케이스 중에 조금 에너지가 제일 최소 방출되는 건 바로 위에 껍질인 3에서 2로 되겠지. 얘는 그래서 이 선은 3에서 2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486은 뭐가? 그 다음 거야. 그 다음 거. 3에서 2보다 한 단계 더 에너지 큰 거. 그렇지. 4에서 2인 거지. 그 다음은 5에서 2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는 그래서 5에서 2고 얘는 6에서 2야. 7에서 2도 있고 8에서 2도 있고 무한대에서 2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의 일부겠지.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선을 뭐 A라고 줘. 이 선을 B라고 줘. A 대 B 값을 구해라 막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서. 에너지 값. 또는 뭐 파장 값을 구해라. 이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3에서 2 또는 4에서 2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3에서 2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하고 4에서 2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구해볼게. 요거는 지워도 되겠지, 이거 주는 거. 아직 여기를 지금 지우면 안 되는 설명할 게 남아서 여기 중간에 여기를 지울게, 여기. 오늘 왜 이렇게 안 졸지? 이상하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야, 그치? 1단원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워서 그런가? 1단원 특히 화학 반응식 문제 풀이 할 때 그때가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인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졸았는데 오늘은 안 졸아서 신기하네. 좋네. 자, 3에서
3에서 2로 갈 때 계산하는 거. 물론 3에서 2로 갈 때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3에서 2로 갈 때가 여기 그러면 여기지.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무한대에서 3 빼기 아니 무한대에서 2 빼기 무한대에서 3 이거 차이값이 좀 이거 나오잖아. 근데 이거 언제 애들이 막 그림 그려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3에서 1로 갈 때 방출되는 값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2의 제곱분에 1310이 물론 해주지만 K로 할게 그냥 약식으로. K. 주로 문제에서는 몇 대 몇인지 구하라는데 굳이 똑같은 1312를 가지고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K로 할게요. 빼기 3의 제곱분에 K 주면 돼요. 자, 선생님 왜 2의 제곱분에 3의 제곱분에 2 빼기 2의 제곱분에 2 하면 음수 나오잖아요. 그지? 작은 거의 제곱분에 K, 큰 거의 제곱분에 K 해야지 되겠지 당연히. 그지? 그지? 9분의 K 빼기 4분의 K하고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치? 물론 마이너스 나와도 뭐 저게 마이너스 없으면 되지만 10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2의 제곱분의 K 빼기 4의 제곱분의 K 해주면 돼요. 즉 작은 거의 제곱분의 K 빼기 큰 거의 제곱분의 K 해주면 돼. 사실 이 식이 그냥 이거 구할 때랑 똑같대. 만약에 2에서 뭐 1로 가는 거 아니면 뭐 3에서 2로 가는 거 이런 거 구할 때는 결국 328 빼기 145.7은 어떻게 되는 거야? 328은 뭐였어요? 2의 제곱분의 K지. 빼기 얘는 3의 제곱분의 K잖아요. 이거 한 게 이거잖아. 그치? 그치? 결국에 이거가 이거예요. 식이 똑같은 거야.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풀 때 작은 거의 제곱분의 K 빼기 큰 거의 제곱분의 K 해주면 돼. 10에서 2로 갈 때는 구해라. 그럼 똑같이 그냥 해주면 되지. 2의 제곱분의 K 빼기 10의 제곱분의 K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정 이게 모르겠으면 그냥 그림 그려서 하셔도 돼요. N은 1, N은 10까지 그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귀찮으니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 그럼 3에서 2로 갈 때는 이거 얼마냐? 4분의 K 빼기 9분의 K는 36분의 5K. 밑에 거는 4분의 K 빼기 16분의 K니까 16분의 4 만나면 16분의 3K지? 그치? 얘 대 얘를 구해라. 그러면 통분해가지고 몇 대 몇인지 구해주면 되겠죠. K는 없애버려. 그치? 할 수 있겠나요?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또는 이 선을 아예 그냥 A 대 B의 에너지의 B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36분의 5K 대 16분의 4K. 그래서 뭐 최소공배수 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해주면 되겠고 아니면 통분해서 해주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이건 지금 에너지의 B를 구해라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가끔씩 파장의 B를 구해라 로 물어볼 수도 있다. 파장의 비대에너지하고 파장은 어떤 관계였어요? 비례였어, 반비례였어? 반비례였지. 진동수는 어떤 관계였죠? 비례. 얘가 에너지가 센 거라 그랬지. 이거 지금 파장은 어떻고 짧고 파장이 작을수록 진동수는 어떨수록 많을수록 비대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에너지의 비를 물어볼 때는 그냥 36분의 5 대 16분의 3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구한 게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잖아요. 다 그치? 지금 하고 있는데 파장의 비를 구해라. 그러면 자 얘가 지금 3에서 2로 갈 때잖아요. 3에서 2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거야. 그치? 이건 에너지야. 근데 나는 파장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역수 취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5K분의 36이 되는 거지. 얘는 16분의 3K니까 그냥 3K분의 16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역수 취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가끔씩 뭐 이 길이의 B를 이 길이의 뭐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뭐 B라고 놓은 다음에 A 대 B의 파장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어려운 문제에서. 이 길이의 차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파장 구해서 파장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 거지. 에너지 차이를 구해서 뒤집으면 안 되고 각각 파장값 구한 다음에 그 차이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A를 만약에 구한다면 A의 지금 파장이 5K분의 36이었죠? B의 파장값은 3K분의 16이었지?
이거에 뭐를 구해야 돼? 차를 구해야 된다고. 알겠니? 즉 4에서 2, 3에서 2잖아. 그치? 그럼 이 길이가 사실은 4에서 3이잖아요. 그치? 그냥 4에서 3 에너지 구해서 역수 취하면 안 되고 각각의 뭐를 구해서 하장 구해서 그 차이값 구해서 써주셔야 된다. 좀 이따가 책에 문제가 있거든. 이따 풀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은 작은 거의 제곱분의 K, 큰 거의 제곱분의 K에서 차이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한대에서 어디로 갈 때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3의 제곱분의 K인 거지? 무한대에서 갈 때는, 그치? 근데 뭔가 다른 데서 다른 데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그렇다. 그리고 방출인지 흡수인지는 알죠? 이 3에서 2로 가는 거, 4에서 2로 가는 거 전부 다 뭐야? 에너지. 지금. 방출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방출하는 케이스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 기준이야. 근데 가끔씩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2에서 3으로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해? 2에서 3으로 갈 때는 에너지 뭐 하죠? 흡수하지. 2에서 3으로 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랑 3에서 2로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랑 어떨까? 그 값은 같아. 그럼 우리 그냥 3에서 2로 갈 때 구하면 돼. 알겠니? 항상 우리는 방출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배웠다. 가끔씩 2에서 3으로 갈 때 가시광선을 적외선을 흡수한다. 그래. 그럼 맞는 말일까? 이거? 선생님, 적외선은요 세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잖아요. 얘는 3으로 갔으니까 맞지 않아요? 틀려요. 왜? 우리가 지금 적외선이 방출된다,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이거 전부 다 뭐 기준이었어? 방출 기준이었어. 그치? 방출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다시 얘기해서 2에서 3으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외선인지 가시광선인지를 볼 때는 뭘로 바꿔서? 방출되는 에너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바꿔놓고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적외선이 아니라 뭐예요?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이 흡수되는 거야. 알겠니? 2에서 3으로 갈 때는 가시광선이 흡수되는 거예요. 적외선이 흡수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현상 껍질인지 보는 건 맞는데 적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흡수되는 케이스는 방출되는 케이스로 뒤집어서 풀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거 이해돼? 항상 우리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어차피 흡수될 때 에너지 양이나 방출될 때 에너지 양이 같으니까.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일단 지금 N은 1로 갈 때는 자외선이 방출되고 N은 2로 갈 때는 가시광선, 3으로 갈 때는 적외선 방출된다는데 문제에서 자외선 영역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라이먼 계열의 뭐 스펙트럼이나 이렇게 문제를 줘요. 그러면 이 라이먼이 자외선인지 알아야지 돼.